부모님 집이랑 땅이랑 재산을 전부 다 누구한테 상속을 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정우진 씨. 중소기업 이사직을 20년간 지켜온 성실한 가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에게 날아든 건 명예퇴직 통보였죠. 우진은 퇴근길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혼자서 말없이 한 잔, 두 잔, 회사가 전부였던 명함이 정체성이었던 남자. 그 명함이 오늘 사라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아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손님 왔어요. 평소와 다른 어딘가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우진이 거실로 들어서자 낯선 듯 익숙한 얼굴 하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은이? 정다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너가 우리 집엔 어쩐 일이냐? 우진 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아빠가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봤는데 당뇨합병증이래요.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그래도 삼촌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연락 안 하고 산지 20년이다. 이제 와서 내가 아는 게 무슨 소용이냐? 우진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삼촌은 당연히 몰랐겠지만, 그리고 못 믿으시겠지만 아빠가 삼촌을 진짜 보고 싶어 했어요. 그 말에 우진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대답 대신 등을 보였죠. 옆에 있던 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우진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놈이 부모님 재산 다 가져가고 나한테 뭐라도 해준 게 있어?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날 찾는 건 뭐 하자는 거야? 아프니까 돈이 더 필요한가 보지. 우진과 우석이 이렇게 된 건 2004년 봄. 부모님의 장례식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두 형제가 마주 서 있었죠. 동생 우석이 먼저 입을 뗐습니다. 형, 내가 다 설명할게. 뭐? 설명? 부모님 집이랑 재산 전부 다 네 명의로 다 넘겼으면서 무슨 설명? 난 한 푼도 못 받았어. 유산 전부 독차지한 주제에 무슨 설명을 해? 내 말 좀 들어봐.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입술만 떨렸죠. 우진은 분노에 찬 상태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됐고, 넌 오늘부터 내 동생 아니니까 두 번 다신 연락하지 마. 그렇게 두 형제는 갈라섰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우진 씨. 조카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우진 씨는 주방으로 가서 소주병을 꺼냈습니다. 그때 우진 씨의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흰 봉투. 다은이 두고 간 것이었죠. 우진 씨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병원 진단서, 그리고 또 하나.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되는 동생의 손편지였습니다. 우진 씨는 편지를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우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가로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명예퇴직 통보, 20년 만에 나타난 조카, 쓰러진 동생. 우진 씨의 머리가 깨질 듯이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편지. 그 편지 속에 숨겨진 20년간의 진실을 우진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평택 성모병원 병실. 동생 우석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 거칠었습니다. 20년간 일용직 건설 현장, 배달, 택시 운전 등등 안 해본 일이 없는 그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손이었죠. 침대 옆에는 딸 다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과로가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뇨도 너무 오래 방치하셨고요. 택시를 하루 16시간씩 모셨다고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쉬질 않으셨어요.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좀 더 경과를 지켜보시죠.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끝나고 다은이는 아버지의 낡은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영수증, 오래된 수첩, 낡은 지갑.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묵직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두툼한 통장 하나. 표지는 오래돼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습니다. 2004년 4월 15일 첫 거래 내역이 시작됐습니다. 대출 상환 150만 원. 그 아래로 같은 문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2004년 5월 150만 원. 2004년 6월 150만 원. 2005년, 2006년, 2010년, 2015년, 20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150만 원씩.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채 상환 완료. 2024년 8월 30일. 원금 3억 원. 이자 포함 총 4억 2천만 원. 다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억 2천만 원? 아버지가 20년 동안 혼자서 갚아온 돈이었습니다. 통장과 같이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 대출의 원 채무자는 삼촌이었고 연대 보증인이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되어 있었죠. 다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아빠가 갚아오던 대출은 아빠가 아닌 삼촌의 빚이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빚을 아빠가 단독으로 승계해서 갚아오셨던 거였죠. 다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큰아버지 보증을 섰던 것과 삼촌의 사업이 부도났던 것, 그리고 아빠가 홀로 그 빚을 떠안았던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구겨진 영수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평택제일저축은행 대출변제 영수증.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0장이 넘는 영수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2004년 4월 20일. 오늘부터 택시를 시작했다. 형님께는 말하지 못했다. 2006년 3월 5일. 우리 딸 초등학교 입학. 형님 아들 준혁이도 대학 갔다던데 축하해주고 싶다. 2012년 9월 18일. 허리가 너무 아프다. 하지만 쉴 수 없다. 아직 2억이 남았다. 2020년 1월 1일. 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을 전할 수는 없지만 늘 생각합니다. 2024년 8월 30일. 드디어 다 갚았다. 다은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택시를 몰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다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 택시 핸들을 20년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촌한테 진실을 말해줘야겠어. 통장과 다이어리를 가방에 넣고 병실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수원 영통구 우진 씨의 집. 거실에서 우진은 아내 영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여보, 그래도 동생한테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전부 그놈이 가져갔어. 내가 20년이나 지났는데 뭐하러 그놈한테 가봐? 근데 왜 당신이 아니고 동생한테 유산이 상속된 거예요? 내 말이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놈이랑은 지금까지 그냥 안 보고 산 거야.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유? 욕심이 이유겠지. 됐어. 그 얘기 이제 꺼내지 마.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영희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조카가 또 왔어요. 우진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아니, 허구한 날 왜 자꾸 오는 거야? 영희가 문을 열었고 그 앞에 다은이 낡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은이 말했습니다. 삼촌, 이거 좀 보세요. 아빠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진은 다은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우진 씨의 거실. 식탁 위에는 낡은 통장과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있었습니다. 조카 다은이가 가방에서 꺼낸 것들이었죠. 우진 씨는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 2004년 4월 15일 대출 상환 150만 원. 우진 씨의 눈이 그 문구에 고정됐습니다. 그 아래로 같은 문구가 끝없이 이어졌죠. 다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가 20년 동안 삼촌 몰래 삼촌이 진 빚 혼자 갚고 있었어요. 내 빚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2002년 삼촌 사업 실패하셨었죠? 할아버지가 보증서 주셨고요. 우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IMF 이후 부도로 3억 빚을 진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02년 가을
우진은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주었고 빚은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넘어갔죠. 우진은 그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그 돈은 이 애비가 해결할 테니까 걱정 말거라. 네가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2년 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다은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채권자들이 할머니한테 갔어요. 그러다 할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 아빠가 모든 걸 떠안으셨어요. 우진 씨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럼 집이랑 땅은 다 팔았어요. 빚 갚으려고. 유산은 아빠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진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욕심쟁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20년 동안 혼자서 아무 말 없이 형의 빚을 대신 갚고 있었습니다. 2004년 어느 봄 저녁, 동생 우석은 형의 집 앞까지 왔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손을 멈췄죠. 형한테 말하면 내가 힘든 건 괜찮아질까? 형은 또 얼마나 괴로워할까? 차라리 나 혼자서 떠안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 우석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우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할아버지 유언이었대요. 장남 자존심 상할 테니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우진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고 동생은 형의 자존심을 지키려 평생을 희생했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우진 씨는 참았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옆에서 아내 영희도 함께 울었습니다. 다은이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우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드디어 다 갚았다. 지금이라도 형님을 찾아가 볼까? 우진 씨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운 뒤 우진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됐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석이 지금 어디 있어? 평택 성모병원이요. 지금 당장 가자. 밤 10시 우진 씨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러 가는 길. 옆자리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택까지는 1시간. 우진 씨는 속으로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우석아, 미안하다. 우석아, 형이 몰랐어. 우석아. 하지만 어떤 말도 부족했습니다. 20년간의 원망, 20년간의 오해, 그리고 20년간 동생이 혼자 짊어진 빚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죠. 밤 11시, 평택 성모병원. 우진 씨는 유리창 너머로 동생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 그리고 거칠어진 손. 20년 만에 보는 동생이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석아, 형이 왔다. 많이 늦었지만 형 왔어. 라고 생각하며 병실 문을 천천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우석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형, 우석아, 형이 미안하다. 형이 정말 미안하다.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형. 오해하게 해서 내가 더 미안해. 왜 말을 안 했어? 20년 동안 혼자 그 고생을 왜 혼자 했어? 우석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형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둘이 힘들 바엔 그냥 나 혼자 힘들면 되지 싶었어. 우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손을 잡은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형제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후 우진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질게. 병원비, 생활비, 다은이 결혼 자금까지 다. 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형. 하지만 우진 씨는 단호했습니다. 됐어. 형이 20년 빚진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내가 평생 갚을게.
우석이 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형. 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석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병실에는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우진과 영희, 우석과 다은, 그리고 우진의 아들 준혁까지. 우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석아, 나도 이제 퇴직했고 우리 같이 옛날에 아버지 하시던 국밥집 해보자. 어려서부터 너가 손맛이 나보단 좋았으니까 너가 사장님, 나는 서빙 직원으로 가게 한번 키워보자. 우석이 놀라며 형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20년 빚진 거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너가 아버지 손맛 물려받았으니 대박 날 거야. 병실 창밖으로 가을 석양이 비쳐 들어왔고 두 형제는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앉아 가끔 서로를 보며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20년간 얼어붙었던 형제애가 다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이 미울 때, 형제가 원망스러울 때,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들의 선택 뒤에 숨겨진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돈은 다시 벌 수도 있고 집도 땅도 다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빠르게 다음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